1996년에 발매된 신 슈퍼로봇 대전은 슈퍼로봇 대전 하면 떠오르는 테라다 타카노부 씨의 데뷔작,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데뷔작입니다.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기에 반다이에 입사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서 반프레스토에 입사한 그는 건담이나 마징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슈퍼로봇 대전 프로젝트에 디버그로 배치, 온갖 활약을 한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온갖 문제가 산발한 화약고였지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잘할 순 없거든요. 이는 이후에 나올 히트작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산고를 할 수 있던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자, 시작해보죠. 저는 여러가지 문제가 개발진의 밸런스 문제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테라다 씨가 동방불패는 우주인이 아니라고 한 달이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인으로 나온 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임을 테라다 씨가 예견했기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미야 사장은 갑의 입장이자 총괄 프로듀서인 테라다 씨의 말을 듣지 않았죠. 실제로 지건담은 엄청난 인기작이라 이 부분으로 인해 항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게임의 기둥인 프로듀서와 총감독이 이렇게 삐걱였으니 결과물이 깔끔할 리 없죠. 첫 번째 문제는 개발진의 구성, 두 번째 문제는 시나리오, 세 번째 문제는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맵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슈로데 중에선 재미있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의 구성이 잘 되어 있기에 성적이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일부 이상한 부분이 발목을 걸고 넘어지기에 유저들의 평이 미묘한 건데 일부 미묘한 맵의 구성이 이를 부채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은 로딩도 길고 적들 하나하나가 내구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격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며 음악까지 느려서 템포가 느린 편인데 私に勝てると思っているのですか? 이런 상황을 맵 구성에 부채질하지요. 한 예로 우주편 30화 SRX 발동에서는 드디어 이 작품을 위해 태어난 슈퍼로봇 SRX가 합체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스테이지 보스 아수라 남자가 싸우기 위해 부대를 움직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스테이지는 상당히 넓은 크기를 자랑하며 처음에 강제로 합체한 SRX는 4턴째 합체가 강제로 풀린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합체한 SRX는 강화 파츠를 따로 달고 있는 게 아닌지라 이 맵의 구성상 어떻게든 적과 싸우려면 가속을 걸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 스테이지는 일정 구역의 적을 없애면 다음 구역에 문이 열리는 구조인지라 그렇게 합체 고대했던 최강 로봇 SRX는 아무리 노력해도 초반의 적 외엔 싸울 상대가 없지요. 굳이 가속을 걸고 달려가서 열심히 싸워봤자 처음에 만난 적들은 SRX가 없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적들이죠. 보통 슈퍼로봇 대전은 새로운 유닛을 얻으면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원작의 감동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맵 구성 때문에 그런 감동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본작품 1화에서 볼테스 5도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SRX는 그렇지가 않죠. 이건 제 추측인데요. 초반 구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어서 원래 기획된 시나리오를 대폭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이벤트만 챙겨넣는 과정에서 SRX가 제대로 활약할 수 없는 이 맵에 겨우 넣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반대 경우도 있는데요.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에서 일부 적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카테지나가 대표적인 사례죠. 격파 후 대사만 나오고 시나리오 클리어 후에는 일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보통 후일담이 다뤄지는 게 일반적이죠. 역시 시나리오 단축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마케팅 면에도 문제가 있었죠. 공략본 판매에 재미를 붙인 반프레스토는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공략본, 무크본을 발매하여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렸습니다. 문제는 개발 지연으로 인해 사고가 터진 것이죠. 이 작품에서는 반프레스토의 로고를 따서 디자인한 기체, 당시 신인이었던 가도켜짐의 SRX가 등장합니다. 컨셉은 평생 잊지 못할 기체, 합체하지 않을 것 같은 기체가 합체를 한다는 것. 테라다 씨는 이 기체가 합체하는 순간 유저들이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기체가 합체 로봇이라는 정보를 알리지 않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디자인부터가 합체할 구석이 도통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긴 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매를 밀렸음에도 서적들은 예정대로 다 출간되는 바람에 팬들은 SRX의 정체는 물론 게임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첫 신규 프로젝트의 신인 개발자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한 경에 익숙하지 않은 점은 결국 개발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눈에 밟히며 이런 점에서 태어난 희한한 버그가 눈길을 끌죠. 우주편과 지상편을 클리어하면 나오는 통화편은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35화 마지막에 SRX를 합체한 채로 클리어하면 36화에선 합체한 채로 추격하므로 2대를 더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초보만 아머 등 HP와 장갑을 올려주는 강화 파츠는 실제로 장착하면 HP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장갑치는 내려가 버립니다. 이 작품의 초반 아머는 이동력을 낮추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HP만 올라가고 장갑치와 이동력이 낮아지는 꽤 큰 페널티를 받지요. 슈퍼 보스 로봇의 슈퍼 DX 미사일은 가끔가다 자금이 안 들어오기도 하며 때로는 적 넷을 공격해서 셋을 격파했는데 정작 돈은 4인분이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가지 수치 버그는 아마 오버플로우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또한 특정 형번에서 몇 병기를 쓰면 아예 기기가 다운되죠. 문제는 우주편에서 이벤트로 몇 병기를 쓰기 때문에 특정 형번의 플레이테이션을 돌릴 경우 100%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버그는 일종의 후속작인 스페셜 디스크에서도 완벽히 고치지 않았는데 그 범인은 역시 슈퍼 보스 로봇입니다. 이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인 2011년에 발매된 플레이테이션 아카이브판, 즉 플레이테이션 3, PSP에서 할 수 있는 다운로드판에선 이 버그들이 모두 수정되었나 싶더니 단쿠가 파일럿 유키사라가 레벨 39에서 배우는 정신기 행운을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버그가 창궐했지요. 물론 진행하다 보면 갈라졌던 멤버가 합류하는 순간 행운이 다시 부활하지만 36화의 통합편 스테이지는 개조가 안되기 때문에 행운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상편 25화에서 대공마룡이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너의 VMAX를 후기기가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없지요. 이러한 이벤트 플래그 때문에 레벨 노가다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징가는 후속기도 없고 그레이트 마징가도 없어서 약할 것 같지만 특수 기능인 마징파워 덕분에 후반까지 충분히 활약할 수 있죠. 상당히 강합니다. 문제는 정작 통합편 3화 최종 시나리오에선 마징파워가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추격하면 엄청나게 약해진 마징가 때문에 당황하게 되지요. 이런 기체 플래그에 관련된 버그는 상당히 많은데요. 트라이더나 게타의 경우 변형한 기체는 개조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해줘야 합니다. 즉 게타 1호기의 개조가 2, 3호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던가 트라이더의 변신 형태의 개조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 슈퍼로봇 대전에 변화가 없단 말이 있죠. 전 이 말에 공감합니다. 단 슈퍼로봇 대전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단 말은 공감하지 않아요. 슈로데는 정말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서 혹은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죠. 신슈퍼도 역효과가 난 쪽이죠. 이 작품은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최초로 리얼 사이즈의 로봇을 투입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로딩 문제입니다. 플스로 개발하셨던 개발자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플스는 비디오 램이 1메가에 불과하므로 편법으로 메인 메모리를 끌었어야 하는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D 개체의 그래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로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플스는 슈퍼 패미컴 게임을 이식해도 로딩이 생기는 기기라 메모리 배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경우 유닛을 크게 키워버린 게 역으로 문제가 된 거죠. 유닛의 데이터는 한 번에 불러오지 않고 여러 장의 이미지로 쪼개서 불러온다고 해도 리얼 사이즈 로봇의 해상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로딩이 길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한다네요. 게다가 리얼 사이즈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선 전투신이 상당히 심심한 데다 로딩 문제로 인해 유닛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연출이 나오는 식으로 순차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껏 박력 있는 리얼 사이즈 유닛임에도 불구하고 템포가 느려서 박력이 죽어요. 또한 큰 로봇을 집어넣기 위해서 UI를 재설계했는데 이 때문에 HP 외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서 전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보통은 공격, 반격 여부가 표시되는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죠. 또한 특수 기능도 표시되지 않아요. 이 게임은 적의 실탄 병기는 검 종류의 병기로 표현하는 베어내기,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방패로 막는 실드 방어란 특수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특수 기능은 글자 혹은 연출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엔 둘 다 없죠. 그나마 베어내기는 연출이 존재하지만 실드 방어는 연출도 표시도 안 돼서 발동이 되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테라다시의 말에 따르면 원래 실드 방어 그래픽을 따로 넣으려고 했지만 또한 공격 회피 모션도 같이 넣고 싶었지만 용량이 안 되어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부족한 연출은 커딘 등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용량 부족으로 인해 류세이 등의 커딘은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꼭 나쁜 쪽으로만 작용한 건 아니에요. 지건덤의 격투의 경우 가끔은 킥을 쓰는 등 신경 쓴 연출도 아주 많았습니다. 같은 기술을 써도 연출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지루함을 덜어줬죠. 리얼 사이즈 로봇이 등장한 건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기기의 한계, 당시의 개발 역량의 문제로 인해 그 장점을 살리지 못했어요. 슈퍼 패미컴으로 나왔던 마장기시는 기기가 기기다 보니, 나온 시기가 시기다 보니 특별한 연출이 없어도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은 기계의 성능이 상당히 좋았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평해보죠. 리얼 사이즈를 활용한 캐릭터 게임에 맞는 화려한 연출을 시도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게임 자체도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재반 사정으로 인해 시나리오와 게임의 세부적인 구성과 조정이 무너졌으며 이로 인한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평가 절하된 게임이라 생각해요. 즉 단점이 마구 나오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임이랄까요? PS 아카이브판은 로딩이나 단점 등이 상당히 상쇄되어 제법 할만하지만 지금은 판매하지 않기에 이 작품은 영원히 묻혀버린 안타까운 게임 되겠습니다. 테라다시는 이 작품에 상당한 애착을 보인다. 그야 첫 완전 신작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애증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죠. 테라다시는 앞으로 이런 슈퍼로봇 대전을 다시 내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슈퍼로봇 대전의 역사를 망라한 소프트웨어 전 슈퍼로봇 대전 전시대백과에도 이 게임만은 빠져있지요. 어지간히 가슴 아픈 상처였나 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면 정말 나온 것이 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이런 문제점이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합적인 결과물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로딩과 템포가 느려서 두 번 할 엄두가 안 날 뿐이죠.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어린 유저들에게 평가가 아주 좋았으며 판매량은 44만 장으로 시리즈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테라다시의 첫 신규 프로젝트는 훌륭히 성공했으며 후속작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좋은 성적이었지요. 그래서 이 작품의 붐을 노린 작품 신 슈퍼로봇 대전 스페셜 디스크가 나오기도 했지요. 이게 첫 신규 프로젝트임을 감안하면 테라다시의 역량은 훌륭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층부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최대 히트작인 4차를 리메이크한 새로운 프로젝트 슈퍼로봇 대전 F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신슈퍼 제작 당시 주력 멤버는 전부 이쪽에 투입되어 있었죠. 어쩌면 신슈퍼의 비극은 여기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층부는 더욱 안전한 선택을 하지요. 새로운 프로젝트인 신 슈퍼로봇 대전 2의 개발은 전면 중지하고 한번 히트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된 4차의 리메이크작 슈로드 F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인터넷으로 방송된 생 슈퍼로봇 채널에서 신 슈퍼로봇 대전 2의 등장 예정 목록을 공개했었는데요. 크로스본 건담, 다이오지아, 자봉글, 08소대, 라이징호, 에스카플로네 등 매력적인 참전작이 꽤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작품들은 신슈퍼2가 캔슬되는 바람에 반프레스토가 만든 버텨온 짝퉁 1998년작 리얼로봇 파이널 어택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게임은 전혀 훌륭하지 않으므로 그다지 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신슈퍼의 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겐 희망이 있었죠. 최대 히트작인 4차의 시작 슈퍼로봇 대전 F라는 희망이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